종로 5, 6가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네. 굉장히 부동산계에서는 굉장히 그 애증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네. 그런 부동산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대부분 아파트에 지금 꽂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지만 또 고객님들이 또 여전히 좋아하시는 그런 상품은 아파트고요. 그렇죠. 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또 아파트죠. 네네. 특히 이제 종로 쪽에는 거의 그 신축이 현재 없고요. 거의 뭐 네네. 90% 이상이 주변에 굉장히 노후된 그런 네. 지역이 많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종로 쪽을 가보시면은요, 보통 뭐 40년, 50년대 뭐 칼국수집이라든가 그런 노후된 사실 상가들도 굉장히 많죠. 많죠. 앞으로 정비를 많이 앞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 대표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네. 동대문역에 오늘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동대문역 주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임차 수요가 항상 끊이지 않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를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드는데 아직도 그럴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6가동은요.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을 지나 종로 5역까지 각각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북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입니다. 특히 광장시장과 방산시장, 중부시장 등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모여있는 데다 대형 상권지인 동대문과 명동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권 상인들을 비롯해서 종로 업무지구 대기업 직장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임대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미공정담 부지 개발, 세운상과 개발과 같은 도심 재생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노후된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종로 5, 6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로 5, 6가동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또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역시 이제 더블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매물인데요. 네. 이제 지금 1호선과 4호선 동대문역을 도보 5분에서 6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거리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네. 현재 그 전용 면적은요, 약 20.87제곱미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평수 따라서 전용 면적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네. 또 가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평수는 약 10평에서 12평으로 2인 거주를 위한 그런 투룸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 지상 15층에서 16층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가가 3억 3,5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투자 시에 약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충분히 5천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면은 네. 그 안에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대문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투룸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종로의 사실 신축 아파트 상당히 궁금한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축 아파트 상당히 궁금하신데 신축 네네.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에도 현장 임장을 다 나오셔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주변을 한 바퀴씩은 다 돌아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교통 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동산 가격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네. 현재 그 종로 5가역에서는 도보 한 4분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동대문역에서 약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지금 이 주변이 거의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 아파트 역시도 지금 상업지역 내에 지금 건축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1호선의 뭐 종로 5가역뿐만 아니라 도보 500m 정도 안에 뭐 2호선이나 뭐 3호선 그리고 6호선까지도 모두 그 지하철 노선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 전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도로마을 구축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대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지만 이곳은 이제 오피스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24시간 유동 인구가 이제 풀로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차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공실료 문제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임차 수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하죠. 특히 이제 주변에 이제 각종 지자체, 뭐 행정청인 뭐 이런 관리청 역시 많이 또 밀집을 해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서울대병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 간호원 분들하고 그리고 그 인턴분들 수요로 뭐 3분의 1 정도는 찬다. 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입지라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역시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임차를 또 쉽게 수월하게 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여기에 뭐 서울시의 이제 어떤 대표적 또 명소를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청계천 거리는 이제 요즘 최근에들 아마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그 쾌적한 녹지 환경 그리고 이런 숲세권까지 갖춰진 숲세권, 물세권 다 갖춰진 이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희소성이 높은 종로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종로 요즘 이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심 재생 뭐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종로는요, 지금 30년 이상 된 그런 노후된 주택들이 약 90%를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군요. 하지만 이제 도심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쉽지는 또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심 4대문 안에서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이 종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뭐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뭐 외국의 선진국에도요 어떤 도심부 중앙에 이제 부는 이런 바람은 어떤 이런 재정비 리모델링 바람은 부는 것은 이제 상당히 어떤 선진국에서도 그렇죠. 지금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개발 사업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의 주거와 업무 기능으로 깔끔하게 이제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종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곡로 제1종 지구 단위 사업 뭐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율곡로가 사실 이제 한 20년 만에 상당히 이제 노후된 그런 도로를 갖고 있고 상당히 좀 폭도 굉장히 작죠. 이런 곳을 재정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 안에 이제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운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제 종로를 보시는 지금 이유가 이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세운상가는 뭐 개발이 될 것이고요. 이 부지가 현재 그 연면적의 약 30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을 할 건데요. 이곳에 이제 복합시설이 이제 계속 들어오게 돼 있죠. 호텔이 들어올 거고요.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오피스도 들어오게 될 거고 쇼핑문화센터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그 복합 문화 판매 시설들이 이제 모두 밀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 건물 하나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넓은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서 주변 환경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역적인 가치를 보고 또 투자를 또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특히 또 국립의료원 부지, 미공병단 부지 이런 부지들이 이제 이전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도 이제 굉장히 넓은 부지죠. 이 어떤 그 대규모 이런 유유지를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곳에도 계속 이제 공사를 하겠다. 복합 모를 만들고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요, 동대문 시장, 동대문역 주변으로도 많은 그 상인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활발히 또 하고 있는. 상주 인구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약 3만 5천여 개의 그 점포, 지금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포가 있는 데다가 어떤 그 동대문 패션타운은 뭐 전국에서도 올라오고 외국에서도 관광차 오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그 유효소, 그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넘치는 곳인데요. 이곳에 그 패션도 허브타운이 또 들어오게 돼 있죠. 더 좋게 만들고요. 더
주변 환경을 더 깔끔하게 만들고 관광지로서의 그런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자리 시너지 효과를 우리는 또 상상을 또 해볼 수 있겠다. 고용 창출의 효과 이런 점을 또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변에 어떤 그 일자리 이런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서울 도심 중에서는 뭐 1, 2세대가 거의 이 종로 도심 안에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임차 수요는 이 부분에서도 걱정하실 게 또 없을 게고요. 어떤 그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요, 그것 때문에 전월세가 항상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이 매매가도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매매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보고 또 투자를 들어가시는 거고요. 어떤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종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은 뭐 패션 타운의 허브 역할로서 좀 발전을 그렇게 좀 화려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인사동과 또 안국, 뭐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결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정부에서 재정비 사업을 같이 해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페인트 칠을 해도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런지 그 예전의 것을 지키면서 그 예전에 그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쫙 결을 지키면서 나가는 게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커피숍을 하나 하더라도 종로에서는 또 뭐 별다방 같은 경우도 한글로 적혀 있는 모습이 상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좀 재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종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로의 투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세를 또 들으시면은 여기 지금 뭐 다세대나 빌라 가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아파트인데 이 가격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또 소형 아파트죠. 우리가 투자자들이 또 많이 찾으시는 그런 아파트고요. 또 신축입니다. 현재 그 1년 정도 후에 또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 가격이 3억 3,500만 원부터 3억 5천만 원까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이제 2억 9,700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가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저희가 보수적으로 충분히 잡아도 5천만 원 정도면 그 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세를 이제 저희가 맞춰 드릴 예정입니다. 실투자 금액이 아파트라서 지금 집이 있으신 상태에서는 대출이 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자녀분들이 뭐 무주택 입장에서 사신다면은 대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약 1억 5천 정도 준비하시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구 종로 5, 6가동 투룸 아파트 시세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예상하고요. 전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3,8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시 실투자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로에서 투룸 아파트를 볼 때 또 주의할 점 있나요? 네, 저희가 아파트는 뭐 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이제 오늘 동 같은 경우 약 10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개의 동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체계가 확실히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제 투자에 있어서 내가 크게 손이 가지 않는 이런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좀 관리 세대가 좀 많은 세대 수가 많고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런 곳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세대에서는 거의 그 코너변에 지금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요. 층이 낮은 층이어도 거의 주변이 답답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고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 도심에서는 사실 건물과 건물이 막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거의 앞에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그런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방송으로만 충분히 전화 상담으로만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꼭 임장을 나오셔서 주변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